꽃바구니와 블로킹. 이게 무슨 소릴까요? 꽃바구니는 뭔가 축하한다, 뭐 아니면 환영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블로킹이라는 건 뭔가 막는 거잖아요, 지금. 두 단어가 같이 나왔습니다, 키워드로. 기사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군요. 한동훈 공포증일까? 민주당 유배법 이어 탄핵 주장까지. 뭐 해임 건의, 탄핵,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게 어떤 주장인 건지 확인해 보고요. 이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국회 출석했거든요. 당시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그 가짜의 옷을 입고서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얘기는 민주당이 한 것이고 민주당이 절차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영상 저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법무부로 출근을 했는데 그 계단에 꽃바구니, 꽃다발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취임 100일, 취임 축하 꽃다발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 보여드렸는데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취임 100일 축하 꽃다발. 이런 거 보셨어요? 어떤 장관이 취임 100일 됐다고 이렇게 꽃다발이 오는 경우를 보셨나요?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자, 김병민 위원장께. 예. 우선 민주당 내에서 뭐 일부지만 아직은 해임 건의, 탄핵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국무위원인 장관의 대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맞설 힘이 없다 보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아니, 민주당이 힘이 없어요? 다수당 아닙니까? 그 논리적으로 묻고 따지고 충분하게 토론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해야 되는데, 예. 그 기회들이 수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게 인사청문회 때 한동훈 장관에게 제기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그리고 최강욱 의원 등 여러 민주당을 대표하는 철험의 의원들이 나섰지만 아마 대한민국 청문회 역사에 오래 기록될 정도의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황사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죠. 그다음에 절치부심해서 그 다음 단계에 칼을 갈았던 게 대정부 질문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 직전에 있었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서서 한동훈 장관의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의 대상자로 섰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박범계 전 장관에 대해서 이게 뭐 제대로 묻지도 못했고, 또 지난 정부에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왜 꼭 이런 질문을 했는가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포비아, 이 두려움, 공포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질적인 역할들을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팬덤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내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에 관한 지적들이 일부 태도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분명히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다 뺏어가듯이 행동했던 모습들을 민주당이 지난 오랫동안 예. 보여줬던 일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 태도 문제를 지적하죠. 지금 국회에서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라고 뭐 호통이 매일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설전이 이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데, 어제도 한동훈 법무장관 국회 출석했거든요. 역시 설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에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막 이렇게 충돌하는 걸 보면서 좀 사람 가린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최강욱, 뭐 김남국, 예. 박범계 이런 분들하고는 충돌 불사 딱딱 받아치는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에 있었다면은 그 최강욱, 김남국 뭐 이런 분, 박범계 이분들이 나타났을 때 충돌하고 예.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영상, 그러니까 정치 분석 전문가신데 이분의 분석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지금 뭔가 이 인력 배치 실패다 지금, 전략 미스다 지금,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박창환 교수님, 반복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적할 실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자꾸만 키워주고 있다. 근데 시간을 돌려보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도 당시 민주당이 키워줬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또 반복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지난 몇 년 전 돌아보면 예. 대한민국을 지배 이슈를 삼켰던 대 이슈가 있었는데 추윤 갈등이라고 있었죠. 그걸 거쳐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추윤 갈등 시즌 2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한동훈 그리고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이준석.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이준석이면 어. 야당이 컨트롤 못하는 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 꽃바구니입니까? 검찰 지금? 나와서 법무부 장관 되면 이미 정치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저 총선에 출마할까 안 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치인의 길에 접어든 사람이고 그럼 거기에 대적하는 방법이 아까 법사위원들의 실력 얘기하셨는데 야당 법사위원들이 예. 논리로 이제까지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저럽니까? 그러니까 의지 과잉입니다 지금. 의지 과잉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손을 봐야겠는데 의지만 있어요, 그럼? 의지만 있으니까 태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렇게 해서 뭐 해임이나 탄핵 아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의석수 많으면 실제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는 결국 빌드업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필요한 거는 지금 뭐냐? 논리로 이기지 못하면 예. 국민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입증을 해줘야죠. 아, 예. 한동훈 장관이 문제 있구나. 예. 그럼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만 앞서는 해임이니 뭐 유배법이니 이런 게 아니라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형해화하고 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진 싸움들을 더 펼쳐야 되는데 그것은 제대로 하지 못한 법사위 채로 현장에서 그거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논리적인 국민 설득이 아직 안 됐는데 예. 뭐 탄핵이니 해임이니 이런 얘기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는 와 한동훈이 되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논리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예. 판정성이 나버린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법사위가 예. 전략적인 미스라고 아까 앞에 평론가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포진을 잘못 짰다 지금. 의지 과잉이다. 오히려 논란을 맞춰야 될 거는 법치주의가 어떤 게 법치주의고 그다음에 그 방향이 예.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조금 더 공부도 하고 논리적인 싸움을 벌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법사위 열렸거든요. 여야 설전을 벌였는데 사실은 어제 법사위가 열려서 이런 결산, 그러니까 뭐 이 예상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걸 다루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이제 현안에 대한 질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걸 하느냐 마느냐 또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김의겸 의원님,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현안 질의를 슬쩍 하는 이런 좀 꼼수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좀. 여당 의원님들 그 블로킹 하시는 거 보면 현안 토론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운영의 묘 역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결산하는 자리에서 왜 질문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20년 9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마지막에 2020년 9월 1일 얘기하셨잖아요. 당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장관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법무장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현안 질의 좀 하자 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입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늘 그렇습니다. 입장 바뀌면 태도도 달라집니다. 윤영권 대표님.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법무장을 계속 키워주고 있다. 정치적으로 체급만 높여주고 있다. 박창원 교수님은 실력이 안 되는데 의욕만 있어서 저런다. 그렇게 분석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박창원 교수랑 뜻을 비슷하게 하는데 예. 공부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공부 좀 하라. 옛날에 왜 조순영 의원 이런 분들은 국회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잖아요. 그 공부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들이대야 되는데 이미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아닌가요, 다들? 그냥 소리만 질러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조목조목 지금 따지잖아요. 침착하게.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검수 원복, 예. 검수 완박이 완전 박탈이 예. 검수 원복으로 되죠, 요즘에는. 원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경제하고 부패만 그 법 조항에 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한 거지 그게 완전 복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무리하게 저렇게 공격하는 게 원복이 아파트로 말하면은 베란다 확장 공사 정도예요. 아파트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고 너무 무리하게 저렇게 청사 이전에다가 해임 탄핵까지 나온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그거 너무 좀 오버하는 거다. 그래서 자꾸 키워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 김상희 평론가. 저는 좀 약간 생각은 좀 다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저 질의하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을 저기에다가 놓고서 같은 예. 질의를 한다. 그럼 저는 논리는 충분하다고 봐요, 사실은. 오히려 저거는 저 메신저 딜레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분들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논리를 전부 다 그 상쇄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거는 한동훈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아무리 못났어도 저 자리에서는 그 메신저를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에 임해야 맞는 김상희 겁니다. 평론가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메신저, 그러니까 야당,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에요. 의원분들인데 일단 실력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이걸 전제로 깔고 가시네요, 지금요. 그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과거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예.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는 예.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면 저런 질의들이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럼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만 계속 키워주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민의 이미지 속에 이미 저 질의하는 질의자분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메시지를 가려버리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지금 정치권에서 흔히 그런 표현 쓰는데 뭐 그런 모습이라는 분석이었고요. 아까 잠시 소개드렸는데 이 꽃바구니하고 화한 사진이 잠깐 아까 소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화한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사진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이것도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응원 화한. 이때 민주당하고 정말 대단하게 격돌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결국엔 지금 정치적으로 체급이 높아지면서 좀 대통령 됐습니다. 옆에 가겠습니다. 어제죠? 법무부 청사 앞에, 아니 여기는 과거입니다. 법무부 청사 앞에 추미애 당시 장관 응원 꽃다발. 이미 뭐 정치인 시절이었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길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입니다. 김병우 위원장. 그러니까 화환을 많이 받거나 꽃바구니 이런 거를 평소에 많이 받으면 정치인이 된 걸로 간주가 되고 이런 분들 나중에 보면 정치를 했더라. 이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사진들에서. 자,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체급을 키워준다는 얘기 나오는데 결국엔 정치의 투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가올 총선의 출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부터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번 총선 때면 아마 법무부 장관 임기가 한 2년 정도 지날 때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무부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쏟아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정치는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지만 선거의 핵심은 저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던 원인 중에 제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무리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던 그 구도상이 시작점이었다고 보고 다음번 총선에서도 결국 구도가 형성될 텐데 만약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서 철험의 의원이랑 맞붙게 된다면 총선에서 아니면 한동훈 장관 꽃다발 전에 나왔던 게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이후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가 없는 상태지만 예. 저 화환과 꽃다발로 보건대 정착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동훈 장관이 같이 맞붙게 된다면 그러면 그 당시의 총선의 선거 구도는 딱 그거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필요하다,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또 빗발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전체적인 환경 속에서 한동훈 장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환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지 않는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정치 행보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체급이 키워지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을 떠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상황 이렇게 키워주는 거 멈추려면 아까 김성일 평론가는 법사위원 민주당 바꾸세요 지금. 사보임 하세요. 뭐 이런 조언도 해주셨어요 지금요. 지금 갖고 안 된다. 의지과잉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